중요한 게 그 연령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다시 집권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연령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은 만 67세여야 됩니다. 67세를 넘어가면 누구를 불문하고 은퇴합니다. 근데 그게 17차 당대회 때 만들어진 건데 확립된 건데 시작은 이제 그 16차 당대회 때 시작된 거고요. 이런 연령 규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동시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중요한 게 한국신문에는 아예 그냥 보도조차 안 되고 가지도차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민주추천회의 제도라는 겁니다. 민주추천회의 제도. 이건 무엇이냐면요. 그 현직 중앙위원, 그 다음 중앙위원 후보위원, 그 다음에 전직 정치국 상무위원, 그걸 중국에서 당원로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차기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투표 참여자들이 370명 정도입니다. 중국이 왜 이걸 처음 도입한 게 언제였냐면요. 2007년 17차 당대회 때 도입했어요.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겉으로 이렇게 쇼윈도처럼 보여주기 도입한 게 아니라요. 베트남 공산당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국이 17차 당대회 하기 직전에 중국 베트남에서 10차 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직선을 해버렸습니다. 비공개로. 이제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중앙당계로 중심으로 해서 반부면 내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일본 지식인들이라든지 공산당 연구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베트남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의를 본 게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대신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 나중에는 국무원, 총리, 그 다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장까지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중앙위원 및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에 의한 추천 투표를 실시한다라는 합의를 받고 그게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도 그게 그 5월달에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당대의 경우도 그 작년 5월에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이번에 7명인데 이미 2명은 결정돼 있었잖아요. 시진핑 리커창. 그 나머지 5명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4명은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1명 갖고 계속 이제 나머지 8개월 동안 싸운 건데 그 다음에 그 신임 정치국원 15명인데 그 사람들도 거의 결정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머지 8개월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랬던 거는 거의 한두 명이고 이 민주추천회에서 사실상 이게 왜 중요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기존의 당원로라든지 소수의 집단에서 중국 통치하는 실질 정치인 엘리트 그 집단적으로 선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기자들한테서 계속 얘기하고 연구자들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맨날 8분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시라이도 그냥 계속 파벌로 몰아가고 누구도 파벌로 몰아가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중국의 그 엘리트 정치가 상당히 안정화될 수 있었고요. 요번도 그렇게 뽑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장제민이 밀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진핑이 2007년 17차 당대에 있었던 그 바로 이 민주추천회에서 득표 1위를 했습니다. 득표 1위를 할 경우에는 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순위를. 그런 상황이고요. 요번에 이런 식으로 됐고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공산당 개혁은 앞서 말씀드린